안녕하세요. 예. 성신건업 최원규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땅이 농사 짓는 땅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지를 만들어 갖고 건축을 하는 부지라고 만일에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지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대지를 이제 매입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짚어보자 합니다. 이제 첫째, 부집을 예정 지역. 그러니까 내가 부지를 땅을 사서 나중에 집을 짓겠다. 아니면 이미 사 놓은 분도 계시겠죠.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 답사겠죠.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이 좀 길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직장이 있다라면은 출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으로 따졌을 때에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따졌을 때에 지방으로 와도 그 시간 이내에 거리면은 지방이 훨씬 나은 거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그런데 이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하고의 접근성, 출퇴근하는 것도 그것도 접근성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직장이든 집이든 접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 계약 전에 꼭 건폐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 땅마다 저번에 일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용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대지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면 대부분 뭘 사냐? 전답, 임야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사게 되면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겸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귀농을 하든가 아예 귀촌하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내가 이 건폐율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나 아니면 뭐 보존 임야든 뭐 이런 데 같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럼 100평에 20평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2층도 올릴 수 있고 하지만, 그런데 같은 땅이라도 계획 깔리면은 40%를 질 수가 있습니다. 40%라는 것은 100평에 바닥 평수를 40평을 질 수 있다는 거겠죠.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계획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오수 처리 지역, 상수도 인입 지역, 그 다음에 바로 전기가 인입이 가능한 지역, 이런 부지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건축사무소에서 반드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지임료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정화조 이런 거 관계를 인허가 사무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정부지가 땅을 샀을 적에 중요한 게 집 방향하고 조망권입니다. 이 조망권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내가 안방문을 열었거나 파티오 창, 거실 창을 열었을 적에 앞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조망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거의 비슷해요. 보통 땅 열었을 적에 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고 산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산과 강을 같이 볼 수 있는 땅이면 비싼 땅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향과 조망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 부지 변에, 이웃 변에 있는 이웃이나 그 이웃이 어떤가, 나하고 공감대가 있는 그런 분들인가, 그 다음에 살면은 몇 호나 사나,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시골 전원 생활 한다는 것이, 물론 가끔 오든 아예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하게 되면은 혼자 있게 되면은 많이 시골 전원 생활이 참 외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부지를 그 주변 실태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예정 부지가 이게 맹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만일에 맹지일 경우에는 풀어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앞에 땅에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싫고 나 내 땅 못 밟게 한다 그러면은 난 집을 지려고 샀는데 사실상 집을 못 짓고 밭을밖에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지 탈출이라고 해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땅이 있는데 굳이 맹지를 선택해서 맹지로 맹지는 쌉니다. 보통 땅값의 절반 이하로 보시면 돼요. 그 맹지를 굳이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일에 어려움이 있는 땅을 만일에 구입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예상부지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인허가 사무실이든지 그 주변에 있는 땅 주인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전에 그 땅을 덥석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편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자가용이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자가용이 있어서 내 집을 편히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에 뭐 친구라든가 지인이 찾아올 경우에는 내가 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오기려면 내가 카풀을 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철이 있으면은 전철로 오면은 되니까, 버스가 오면 되니까, 이런 접근성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데, 주변 시설에 유해 시설이 있나 없나, 요거를 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주택지에서 100m 이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나 안 가나. 그건 유해파가 전자파장이라 그러죠.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경 100m 이내에 목장지, 돼지나 닭사육장, 그 다음에 우사, 이런 게 있으면은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상부지에 그 경사도라 하죠. 번면이라 그랬는데 경사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16도, 18도까지 막 경사도가 있는 데서 허가를 내주기는 해요. 해주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경사도가 있는데, 이게 10도 이상 16도 정도 되는데 허가는 났을지라도 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으면은 눈이 오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눈이 왔을 적에 아침에 내려오질 못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그 눈이 왔을 적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해파가 있는데 전자기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맥 파장, 수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수맥 파장 같은 경우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파를 수맥파나 전자기파나 그 외에 다른 파장이 있어요. 레이더파도 있는데 군사기지 시설이 있는 거에서는 레이더 파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서 멀리 떨어져서 부지 선정을 하고 주택을 짓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을 짓게 되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파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있으면 좋은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전원에는. 그러니까는 도시가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수관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상수도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지하수 파야 되는 것이고요. 지하수는 이제 조그맣게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소공, 그 다음에 이제 음용을 대체할 수 있고 공업용수 쓰는 게 준공, 그 다음에 음용수는 대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공을 파야지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수시설이 이제 예를 들어 오수관로가 있으면은 내가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오수관로에다 넣으면 돼요. 그다음 오수 처리 비용을 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묻으셔야 됩니다. 단독정화조를 묻게 되면은 물론 이 오수 정화조를 오수를 다 이제 걸러가지고 그걸로 합병정화조라 해요. 오수 합병정화조라고 합니다. 단독정화조라 해도 양평구는 일단 정화조에서 10ppm 이상이 되면은 그 오수 합병정화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수라는 것은 그 주방에서 쓰는, 싱크대에서 쓰는, 그 다음에 저 욕실에서 쓰는 샴푸나 린스, 그 다음에 트리오 같은 게 다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게 자연에 그냥 노출이 되거나 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조회를 무조건 거쳐서 나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거치면은 관로를 통해서 오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수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를 거쳐서 다시 재사용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신다, 만일에 땅을 구매를 하고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일 겁니다. 예상하는 그 범위 내에서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든 분명히 건축이든 땅을 사든 뭐 기반시설하든 토목공사라든 조경을 하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오버가 돼요. 절대로 그 금액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일 뿐이지 그게 실행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만일에 땅을 구입할지 부동산을 방문을 할 적에 내가 갖고 있는 금액과 예산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땅과 내가 요구하는 그 대지의 기준,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비용하고 인허가 비용, 측량 비용, 농지 전용 비용, 토목공사 비용, 그 다음에 건축 비용,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조경 비용, 이게 기본적으로 8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싫든 좋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호사스럽게 꾸미는 거, 이런 거는 그 다음 본인 몫이고 8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0평을 예산을 잡았을 적에 본다면은 대략
30평 할 때 대지가 120평 정도, 정도면은 적당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 30평을 진다 그러면은 복층을 지면은 밑에가 뭐 10평, 20평 짓고 위에 10평을 올리면 30평이 되겠죠. 아니면은 1층으로만 30평을 줘도 70평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텃밭을 일구고 주차장을 넣고 해도 120평도가 120평 정도에서 150평. 아주 크면은 뭐 한 200평 이내로 하시는 게 적당하고, 만일에 땅을 산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할 경우 대략 약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정도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어요. 그걸 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과의 경계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진입로에 남의 땅이 걸려 있는지, 진입이 용이한지, 번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건폐율, 용적률,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받으면은, 만약에 받게 되면은 경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땅을 사게 되면은 네 땅, 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먼저 합니다. 경계 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그 말목 측량을 한 번 더 해요. 3번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부지 주변에 이제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내 땅과 남의 땅 구분을 짓는 거죠.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인접 부지에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허가 내기 전에 받으세요. 땅을 사기 전에 만약에 인허가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사용 승낙서, 진출입로라든가 뭐 이제 부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서 받을 때는 꼭 그 분의 승낙해 준 분의 인감을 꼭 첨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정 부지와 접해 있으면은 한 집일 경우에, 집이 나 하나일 경우에는, 한 1주택일 경우에 도로가 3m면 됩니다. 3m면은 허가가 나요. 그런데 만일에 다가구일 경우에는 진입로 도로가 4m여야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는 만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지를 여기처럼 이렇게 보면은 단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저희는 단지가 여러 개 성심 힐타운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단지 내 도로는 6m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편의상 자동차가 왔다 갔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m 도로를 내고는 있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일반 도로, 남의 동네 길이라든가 이런 슬쩍에 내 집 말고 다른 집까지 같이 어울려진다 그러면 3m 도로 확보해야 되고, 나 혼자 있을 때 3m 도로, 지금 다 3m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지 내에 자동차 출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옆집과 창문과 옆집과 이렇게 집을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게 짓는다든가 옆으로 짓는다 할 때 창문과 출입구를 꼭 대칭이 되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 설계를. 그래서 건축할 부지의 이격거리 굉장히 중요해요. 내 땅이 있더라도 그 내 땅에서 법적으로 얼마를 뛰어라, 그 이격거리가 있어요. 보통 조금 여유로운 땅이면 1m 정도인데, 최소한 처마 끝에서, 집을 졌을 때 처마 끝에서 50c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건물로 이 물끝이 남의 땅으로 이 처마 끝에서 빗물이 남의 땅으로 떨어지면은 그거 허가 안 납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허가지 안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데, 그 허가지 안에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만일에 허가지를 벗어나거나 허가할 경우에 여기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남의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땅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만일에 잘 모르겠다,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가까운데 부동산도 잘은 몰라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사무실 물어보시는 게 있고, 인허가 사무실도 만일에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실제 저희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여러 방면으로, 여러 루트로 정보 수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건축에 대한, 땅에 대한, 수맥에 대한, 아니면 방향과 자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는, 물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사서 좋은 집을 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임대를 하고 있고 이동식 목조주택을 하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다 목을 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1%의 수익이나 어떤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한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법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조금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면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성심 힐타운 그 임대 전원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환절기에 장마 시즌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